우선 공수처의 이번 2차 영장 집행, 1차 때와 어떤 점이 가장 달랐습니까? 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들리는 물리적 충돌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1차 때와 달리 경호처의 저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의 대응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대통령의 결정이 네. 그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요? 예, 지금 추측이긴 하지만은 네. 아마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상황을 입장이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대통령이 더 이상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도록 결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군요. 전날에도 오늘 새벽 영장 집행을 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사 밀행성이 깨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지금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좀 더 긴 것 같지만은 이런 그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상 중에 있다고 했고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자진 출석이 가능합니까? 자진 출석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공수처에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체포영장 자체는 그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강제 수단입니다. 피의자가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공수처에 자진해서 출석을 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이 의무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물론 네.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공수처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공수처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예.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체포영장을 일단 집행을 할지 하고 집행을 네. 안 하는 경우하고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해서 네. 이때는 아마 집행할 경우에는 경호 차량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동을 해서 48시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네. 경우에 신변이 계속 공수처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그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은 조사에선 자진 출석을 하고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관저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공수처는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시작이 됐는데 일단 첫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습니다. 내일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체포가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네. 그때는 아마 변호사님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도 물론 체포가 됐으니까 네. 그거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지금 공수처 내란권은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지 다툼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 이유 자체가 공수처 법에는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 그 범죄를 범하였을 때 수사권이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남용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직권남용죄
수사하는 과정에 또 새로운 범죄를 발견하고 그 범죄가 그 직권남용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내란죄하고 그 직권남용죄의 관계가 과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를 발견한 거에 해당이 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그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의 범죄 사실 구성 자체가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를 실행하기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그 전에 아마 검찰에서도 최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그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네. 검찰이 직접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툼이 있었고 네. 검찰에서는 두 가지를 근거로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그 주장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공수처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검찰은 그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죠. 근데 부패 네. 범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그 부패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그 주장하는 근거하고 같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검찰은 한 가지 더 수사권이 있는 게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관이 없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죄 이제 그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네.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도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네. 이미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이 경찰의 범죄인 내란죄와 공범관계인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두 가지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두 번째 부분 경찰의 범죄에 관련 범죄라는 부분만 그 검찰의 내란죄 수사 근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명시적으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검찰이 주장하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두 번째 경찰 범죄에 관련 범죄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권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특검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자체 특검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야6당이 발의한 특검안을 내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특검을 누구를 이제 선정하느냐 절차가 진행될 테고 특검 수사관과 특검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뭐 길게는 한 달가량 소요될 수가 있고 근데 그 전에 뭐 당장 오늘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은 그거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최소 20일 내에는 무조건 사건이 처리가 되니까 그 이후에 특검이 법안이 통과되고 뭐 특검이 준비가 된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할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네. 그와 관련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